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를 거부해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금태섭처럼 징계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조응천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찬성, 반대, 기권 그 어느 표에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표결에 나선 민주당 의원은 모두 174명입니다. 이 중에 구속 기소 상태인 정정순 의원과 조응천 의원만 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72명이 찬성을 했는데 사실상 구속되어 있는 정정순 의원을 빼면은 조응천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조 의원은 표결이 끝난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입장과 부합한다. 본인의 입장이 표결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장과 부합하는 결정,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친문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자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다 감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없었다라고 짧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당장 조응천 의원이 전체가 다 투표를 하고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SNS에서는 민주당은 조응천을 징계하라 하는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금태섭이랑 다른 게 무엇인가? 그리고 물에 빠진 검은머리 짐승 가까스로 고해졌더니 등의 아주 친문 지지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는 당론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 삼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당론이다 하는 것도 사실상 당의 어떤 가이드라인이지 어떻게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보고 반드시 이렇게 찍으라 라고 지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개별기관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입니다.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정당의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정당 의사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각 개별 기관입니다. 헌법 제46조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이 아니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에 기자들의 질문에서 조 의원 불참에 대해서 몰랐다고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론이 아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조응천 의원 말고는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174명, 174명 가운데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정정순을 빼면 173명 가운데 조응천 외에는 반대 의견이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자 자기 양심과 소견에 따라서 투표를 하면 당과 입장이 다르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놔놓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 의사가 그대로 전달되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사이에 갈등 때문에 이게 미안하다 사과한다 하더니 그 미안하다 사과하는 건 앞에 잠깐 해놔놓고 핵심은 뭐냐면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라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말자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이런 과정에서도 그야말로 꼼수를 계속 이어가듯이 그러니까 거대 여당의 힘을 믿고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이 공수처법이라는 것 자체가 맨 처음에 야당이 반대했을 때는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설득시켜가지고 그렇게 출범을 하도록 법을 통과시켜 놔놓고 실제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야당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를 하도 할 수 있도록
반대를 하더라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야당 반대를 차단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야당 반대를 차단하는 법.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해도 자기 혼자 더불어민주당의 위원들만 참여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입법 만능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안 되면 되게 만들고 되는 건 안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면 된다. 왜?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에서 12월 30일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법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법. 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론 위배를 이유로 당에 징계받았습니다. 경고. 자, 그 이후로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난 뒤에 징계, 그 다음에 재심하는데도 재심 절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빨리 이행하지도 않고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압력이 있고 결국은 공천에서도 배제가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죠. 버틸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정당입니까? 이름도 더불어민주, 더불어도 함께고 민주도 디모크라틱. 어떻게 여기가 민주정당입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이 그렇게 공언했던 공정, 정의, 평등, 민주, 인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가짜다, 쇼다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한 3년이 지난 이후에 서서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부터 그때부터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들었을 때 맨 처음에 문재인 그 참모들하고 청와대에서 테이크아웃 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테이크아웃 잔인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례를 건널면서 또 청와대에서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줄 서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걸 보고 야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이다. 서민 대통령이다. 이렇게 깜빡 넘어갔지 않습니까?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고 온갖 쇼를 벌일 때 탁현민유의 쇼를 벌이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몰락의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가짜, 거짓, 이벤트 쇼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 앞에 그렇게 가짜 가지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 잡고 나자마자 적폐몰이를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은 지금 그 정권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권력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리를 저질러 놓고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이 비리를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비리를 수사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바로 직무정지, 감찰, 징계, 인사이동, 조직 개편 이런 걸 해가지고 손발을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끝까지 조사를 하니까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가지고 공수처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수사를 다 가지고 오는 그런 방안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정권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권력 비리를 막고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 못하게 하는 조치들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보가 아닌다며요.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는 김봉현이라는 자, 그 편지 써가지고 이 사람이 접대했다, 했다 하니까 그걸 보고 바로 검사들 비리 수사팀을, 전담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 감찰. 아니, 감옥에 사기꾼 이야기를 듣고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이런 법무부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법무부 검찰 안에서 판사들의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다음 재판 때에 검사들에게 참고 자료를 주는데 그게 갑자기 판사 사찰 자료로 둔갑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5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4명이 호남이고 그중에 2사람은 선후배들이다. 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 선후배도 있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호남 사람이고 대부분 다 모두가 다 친추미애, 친문재인 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추측이 됩니다. 그동안 말하는 거나 은행이나 민주당의 선거 관련돼서 공천 심사했던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하고 기피를 신청하니까 기피 기각 다 시켜버렸습니다. 가운데 한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증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스스로
회피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꼼수로 기피도 그렇게 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공격하라,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자, 원래 조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 글에 이랬었습니다.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하고 당에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에 국회에서 제적위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자, 조응천 의원과 함께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박용진은 찬성했다고 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자, 소신을 갖고 국회의원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면 배신자가 됩니다.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또한 배신자가 됩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이게 촛불 정신이었습니까? 이러려고 전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켰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수사 못하도록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공수처가 출범되면 심지어 군까지도 장악하게 됩니다. 군 장성들까지 다 수사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기관을 하나 딱 잡고 있고 거기서 밑에 사람 딱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은 공수처 통과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통과되고 해서 이제 비로소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청와대 등 특수관계인들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정말 잘 됐다, 반갑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좋은 제도를 왜 야당은 소극적으로 나오고 오히려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느냐. 정말 세상의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권력 비리를 수사한다고요? 대통령 특수관계인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수사하라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임명장을 주었더니 진짜 수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처럼 그렇게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특정 사람들,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들만 꽉 모아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 비리를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만들었냐고요? 공수처 만드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이 직접 사람을 마음에 드는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절대로 너는 배신하지 않을 거지, 너는 절대로 윤석열처럼 하지 않을 거지 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여당만 우리 입에 맞는 사람만 딱 앉혀가지고 그때부터는 여당 또는 권력기관 철저하게 감시하고 앞으로 선거 있을 때 더욱더 감시를 잘 해가지고 10년, 20년, 50년 집권 연장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미션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많은 비리들을 다 덮게 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조응천 같은 이렇게 양심에 있는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입니다. 곧 더불어민주당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함께 바로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300블랙 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벌써 이게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가운데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